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뉴스를 보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소액의 벌금, 그러니까 1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의 벌금을 법을 위반해서 받았는데 이걸 납부를 하지 못해서 지명수배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다룹니다. 여기서 이제 제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경범죄의 경우에는 뭐 벌금을 뭐 납부를 하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감해주는 이런 식의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그 장발장은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발장은행이 소액의 벌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에요. 근데 실제로 은행은 아니고 이제 시민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신용자에 대해서 그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약자들만 뭐 불리한 세상이고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소득자나 자산가의 경우에는 뭐 높은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기사들이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차등벌금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우선은 장발장은행이 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처럼 홍보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약자건 강자건 간에 생계형 범죄라는 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범죄가 사실은 생계형 범죄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친 것도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친 것도 내가 너무 돈이 급해서 한 거다 그러면은 그게 범죄가 되는 거고요. 이제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케이스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데 자기가 그 이제 뭐 운송 등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회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냥 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 거예요. 현재 시대에 막 진짜 빵이 없어서 굶을 정도로 장발장 같은 수준의 범죄는 사실상 많이 없고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걸 알면서 범죄를 보통은 저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난해서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벌금을 감면하는 게 옳은지는 좀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부자랑 가난한 자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게 좀 좋은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벌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100에서 300만 원 정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라면은 벌금 낼 생각이 사실은 없으신 거예요. 뉴스에서 등장하는 케이스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운송 등을 불법으로 하다가 적발돼서 벌금이 17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본인이 어머니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불을 하고 있어서 월 300 정도 계속해서 빚이 생기고 있었다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거는 정말 이 정도로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인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의료비 지원이 된다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이게 이제 300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그 벌가금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납부 연기 제도나 분할 납부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대신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인 걸 알면 형편이 어려워도 일을 하지 않는 일반인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불법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무리 그게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법을 준수하시면서 정직하게 살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케이스를 만드는 게 죄를 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법을 준수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바보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 의미는 뭐냐면 그게 부자든 빈자든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가난하거나 생계가 어렵다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재력이라고 하면서 이걸 용서해주거나 벌금을 감면해주거나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벌금을 내는 것까지 무슨 복지제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주장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복지라는 거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닐 경우에는 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해서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형사처벌을 한 상황인데 이것까지 마련해주는 제도를 하는 게 저는 맞느냐 이러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자기가 책임질 줄도 알아야지 이 부분이 돈이 있든 없든 해야 되는 생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단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검찰청에서 그 벌금 관련해서 납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이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장애인분이시라거나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내기 어려운 분들 또 여기에는 가족이나 자신이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돼서 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납부 연기도 가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납부 연기 기한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검찰청에 신청을 해서 범사가 허가를 해주면 진행이 되는 거고 또 분할
분할 납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것까지 힘들다, 벌금을 납부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사회봉사를 통해서 대신 벌금을 납부한 걸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부분은 지명수배가 됐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지명수배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벌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납부 연기를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또 벌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몰라서 못해서 뭐 정보의 격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실무상 벌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 알아봤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면 벌금은 분할납부제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혹시 이용을 못했으면 벌금을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벌금을 원래 낼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형편이 어찌 되었든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벌금은 어쨌든 납부는 해야 되겠죠. 잘못을 했으니까요. 이런 분할납부제도도 있고 납부 연기제도도 있고 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개인 사정까지 봐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복지제도라고 하면 복지제도인데, 개인 사정에 따라서 계속 법 집행을 계속 다르게 하는 것도 사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데 원인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약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이 경우는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차등벌금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자면은 이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을 세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면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을 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원래 우리가 법에서 처벌을 하는 건 어떤 행동을 해서 잘못해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벌금을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더 실무상 문제점이 있어요. 벌금이라는 것 자체를 만약에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큰 인력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이 필요해질 겁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직원이 어떤 사람의 재산 상태를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를 매번 형사 재판이든 뭘 할 때마다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일도 많아질 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져요. 거기에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부자이신 분들 중에서도 차명으로 재산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회생을 하고 실제로는 돈이 없는 걸로 나와요. 조회를 해도. 그러면 이거까지 그러면 다 찾아내서 할 거냐?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인력이 너무 말이 안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차명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벌금도 적게 내주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물론 차등벌금제에 대해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를 하시면서 뭐 부자들이니까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벌금을 적게 줘야 된다는 취지로 사실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양형에 많이 참작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실제로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또는 약식명령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을 좀 어필을 하면 확실히 좀 벌금이 줄어들고도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벌금이 확정된 것까지 줄여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 100에서 300만 원 정도 돈 납부하실 수 없는 정도 수준의 분들이라면 사실은 당장 그 어떤 법 위반을 하지 않고서 복지 지원이나 다른 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